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 진행할 건데, 와, 지금 풀이장에서 종목들 다 개박살 나고 있어요. 그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종목이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마이너스 6, 7%, 그죠? 그 정도에서 움직이던 게 갑자기 10%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200만 원 깨져서 저가 198만 원대 찍었고, 일단은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폭은 심했어요. 마이너스 5%씩 빠진 상태인데 딱 정확하게 5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풀이장에서 개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 이란과의 MOU 끝났다. 그들과 상대하기 싫다. 그 이 스포가 뜨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그 5시 15분 이후부터 전부 다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쵸? 더 이상 뭐 얘네들이랑 얘기하는 게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란 공습 때리고 이란도 같이 어느 정도 공격 때리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 더 이상 그들과 협상하고 싶지 않다. 뭐 그들은 쓰레기, 뭐 그들과 상대하는 건 시간 낭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쏟아내면서 지금 뭐 지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또 여기 나오고 있죠. 그쵸? 17일 오전 12시 1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쵸? 이런 얘기해서 지수가 급락했다가 또 유화적인 제스처 취하면 또다시 급반등했다가 일단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뭐 풀이장에서 자꾸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영향을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이러한 내용들이 물론 뭐 환율에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워낙에 올해부터 거의 양측이 소년인 것 마냥 계속 막 위아래 어느 정도 등락이 났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이게 미국과 이란에 관련된 것만으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면 사실상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느 정도 타격이 없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뭐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상 최대치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신고가 대비해서 얼마 빠지지도 않았고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나마 조금 빠졌는데 우리나라의 증시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고 한마디로 한국 증시 자체만 지금 유독 굉장히 심각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한 흐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환율이 큰 영향을 주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그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1,500원대 위에서는 매수세가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조금 들어왔죠. 그래봐 뭐 7,700억 매수 들어왔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3,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근데 그 전에 팔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거의 막 몇 조 단위씩 팔았거든. 그쵸? 이게 지금 숫자가 4개가 아니잖아. 계속 뭐야. 앞에 숫자가 하나 더 붙었죠. 그쵸? 그게 뭐 개인이든 외국이든 기관이든. 일단은 뭐 거래량 자체가 확 준 것 같아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계속 이제 몇 조씩 움직였던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짧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뭐 일단 환율 자체가 이게 오늘 환율이 이제 1,500원이 잠깐 깨졌습니다. 저가 자체가 1,499원이 찍혔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소폭 들어왔겠죠. 결과적으로 뭐 1,500원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야 되고 일단 뭐 가장 좋은 거는 1,480원 밑으로 내려와서 1,450원대까지 여기 전후로 움직이는 거 일단은 뭐 아니면 이 아래까지 떨어지는 거 근데 이 아래까지 떨어지는 게 지금 상황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간에 뭐 1,480원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1,450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현 상황에서 일단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만 가도 외국인 매수세는 뭐 지금보다는 일단 매도세가 멈추고 매수세는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딱 감안했을 때 이제 뭐 사실상 종목에 관련된 브리핑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빼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 지수 자체가 뭐 개별적인 호재, 뭐 개별적인 공시, 개별적인 재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쳐내리고 있거든. 그렇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막 밑에서 진짜 귀신이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쫙 이렇게 밑으로 끌고 있는 것 마냥 굉장히 많이 급락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건 제 이유는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렇죠? 환율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관련된 수급 솔링 거기다가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이제 ETF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삼성 종목,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 관련된 그런 레버리지 쪽에 관련된 이 거래 대금이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순위 분석 눌러서 거래 대금 상위 이것만 눌러 본더라도 거래 대금이 전체예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여기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또 여기 솔, SK 하이닉스 선물 단일 레버리지. 지금 뭐 코덱스나 솔이나 타이거 쪽이나 이런 거 쪽에서 이 레버리지 쪽에 돈이 다 쏠려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이 돈이 가겠냐고. 이 거래 대금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그죠? 그 이런 부분들이 뭐야, 매일인 거죠 매일. 이죠. 이게 지금 오늘 하루 거니까 하루 거 제외하더라도 거의 매일이라는 거야 매일.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뭐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포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막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죠? 일단은 이거를 막 고점에서 안 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지금 뭡니까? 진짜 내가 완전히 바닥부터 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상승률 전부 다 반납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뭐 이제 한 10% 아니면 뭐 플러스 한 10%그 정도 될 거고. 그렇죠? 내가 한 중간 정도에 샀다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전후일 겁니다. 2, 30% 전후.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약간 조금 이제 단기 고점에서 샀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짜 뭐 이제 마이너스 거의 막 50%가 넘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50%에서 아마 70%까지도 찍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뭐 지수 자체가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제 세력들의 그러한 뭐 차익 실현, 큰 손들의 차익 실현, 뭐 개별 악재가 뜬 것도 아닌데 그냥 이 구간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뭐 이제 매도에 관련된 신호도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거래량 없이 주가가 쫙쫙쫙 빠지는 거 다들 지금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결과적으로 뭐 이러한 구간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뭐 현금 비중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많으니까 현금 비중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가가를 조금 낮추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면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심각한 게 이 개인들의 이 신용 잔고가 지금 역대급이에요. 신용 잔고가. 그렇죠? 7월 6일자로 지금 37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어제 거까지는 나왔거든요. 지금 딱 체크해봤을 때 이거를 이제 일간으로 바꾸고 조회를 누르면 7월 7일 거까지 봤을 때 어제 사실 증시 급락이 되게 심했잖아. 근데도 지금 뭐야, 아직도 37조입니다. 37조. 그래봐야 뒤에 6천억만 까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폭락장 왔다 하면 카드로 빨리빨리. 그렇죠? 이게 무려 668% 폭증했습니다. 카드론은 저는 사실 안 써봤어요. 카드론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카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즉시 입금이 되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어느 정도 막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뭐 며칠 뒤에 보통 이제 뭐 대출을 하면은 며칠 뒤에 막 돈이 입금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막 즉시 카드론은 입금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카드론에 관련된 사용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카드론 뿐이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이제 어디 돈을 끌고 와서 뭐 대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담보를 받던 간에 결과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빚을 내서 다 증시에 계속 올인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식으로 계속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사이드가 걸리면 신용 잔고가 눈에 띄게 팍팍팍팍 줄었거든. 그쵸? 그게 거의 못해도 약간 진짜 막 몇천 원씩 해서 막 거의 뭐 그 뭐 이제 2, 3일이면 막 조 단위로 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37조인 게 믿기지 않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고점부터 그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37조에서 적어도 지금 35조까지 왔어야 되거든. 아니면 35조 밑으로 34조나 뭐 그 정도까지 왔어야 돼. 34, 5조까지는 원래 이 정도까지 폭락하면 줄어야 되는데 이게 신용 잔고가 줄지 않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뭐 이게 진짜 현금인 비중이 없으니까 신용을 땡기는 거겠죠. 결국에 이게 다 뒤져야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뒤져야 갈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감안해봤을 때 우리가 뭐 돈이 없는 사람들, 추가 매수를 이제 할 게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없는 돈이다라고 해서 그냥 HT 자체를 그냥 아예 로그인을 안 해야겠죠. 그렇죠?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진짜 뭐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멈추고 조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그때 다시 계좌를 까 본다던가, 그때까지는 그냥 주식에 신경 쓰지 말고 본업에 신경 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겠지만 HTS를 계속 이제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갖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코스닥이 7월 달에는 좀 하락이 멈출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 5월 달, 6월 달 자체가 워낙 하락폭이 셌기 때문에 이제 뭐 7월 달 정도에는 하락이 멈추고 빠스코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어디까지 빠져야 될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쵸? 일봉이 어차피 지금 모든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다 급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월봉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코스닥이 박스권을 찾아봐야겠죠. 그쵸? 박스권을 찾아본다고 감안했을 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진행했던 박스권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박스권에서 우리가 뭐야? 하단 구간. 그쵸? 일단 뭐 일단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코라지 보니까 진짜 뭐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한 자리가 700포인트에서 여기 딱 보면은 640포인트, 630포인트. 일단은 뭐 넉넉하게 잡아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에서 640포인트. 그쵸? 이 정도까지 온다. 여기서는 진짜 현금 비중을 투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질 때까지 빠지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몇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추가 매수는 평생 못합니다. 평단가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종목들이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이상, 그쵸? 내가 막 진짜 자본 잠식이 심한 종목이야, 혹은 내가 진짜 막 유산소자라던가 자금 투자에 관련된 그런 악재 공시가 나올 만한 종목이야, 혹은 고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세력들이 다 물량들을 털고 이미 나간 종목이야,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는 종목이야, 이런 종목은 당연히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그쵸?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추가 매수를 슬슬 때려봐야 될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이. 그러한 기준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700포인트에서 한 640포인트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슬슬 이제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여기까지 추가 매수를 때리면 그다음부터는 뭐 사실상 뭐 빠져봐야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야 될 그러한 자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자리가 어쨌든 간에 뭐 22년도에서 23년도 이러한 기간, 한마디로 이제 3년 전에서 4년 전에 이제 주가로 회귀가 되는 거죠. 갖고 여기에서는 진짜 이제 우리가 물론 겁이 날 수 있죠. 겁이 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계속 겁만 내면은 평단가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해야 될 자리에서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리에서 조금 진행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월봉으로 보기엔 좀 무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그쵸? 여기 포인트까지가 조금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한 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6천 여기 300포인트부터 기본적으로 뭐 이제 5,940포인트 정도까지인데, 기본적으로 뭐 왜냐면 이제 또 6,000포인트가 깨지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잡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코스피가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몇 개 있잖아요, 종목들. 그죠? 뭐 SK 스퀘어, LG 이노텍,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처럼 그냥 계속 쳐 올라간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이 코스피 지수가 뭐 여기 정도 구간에서 이 6천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300포인트에서 뭐 5,940포인트 이러한 자리까지 오면은 이거는 진짜 추가 매수를 좀 때려볼 만한 그러한 자리인데, 이러한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 종목들, 그쵸? 이거는 코스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코스피처럼 흐름이 안 갔기 때문에. 그쵸? 코스피처럼 이런 상승이 안 나왔잖아, 다른 코스피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아까 이 코스피 지수를 보지 말고 코스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코스피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코스피처럼 안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코스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700에서 이제 뭐 한 600, 3, 40포인트 이제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차라리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일단은 뭐 시장이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힘듭니다. 역대급으로. 그죠? 일단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유라도 있었어요. 이유라도. 기본적으로 뭐 이제 2018년도였나? 그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유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만 포함되는 거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한번 급락이 나오고 이게 짜증 났던 거죠.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빠지는 거 이해한다 이거야. 그죠? 근데 굳이 두들겨 맞지 않아도 돼.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더 그때 막 급락했었거든. 일본 수출 규제 때 진짜 사이드카 썩기 계속 걸렸어요, 지금처럼. 그쵸? 그래갖고 이제 미친 듯이 급락이 돼서 이제 바닥이다 싶었는데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또 한번 이제 지옥 땅굴로 갔죠. 그쵸? 거의 뭐 이제 역사적인 거의 이제 뭐 주가 폭락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3펀치 세 번 맞았는데 그 뒤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거의 뭐 빠르게 이 세 개의 이 큰 이슈 대형 이벤트로 급락됐던 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이유가 없죠, 이유가. 그쵸?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AI 버블이 터져가지고 막 이제 주가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 뭐 은행들이 뭐 파산하고 막 진짜 막 무슨 뭐 옛날처럼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우리나라만 폭락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진짜 미치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진짜 증시 주식하기가 정말 힘든 장입니다. 정말 힘든 장이고,
그 뭐 힘든 장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포기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포기라는 거 뭐야? 그냥 다 매도 때리고 그냥 주식 접자. 다시는 안 들어와. 이게 포기거든. 그쵸? 그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포기를 하고 나서 정말 주식을 앞으로 평생 안 할 거냐 이거야. 그쵸? 결과적으로 증시 계속 또 올라봐. 그럼 뭡니까? 기대 또 슬금슬금 또 기어 들어옵니다. 그쵸? 그런 자리가 또다시 고점이 돼요. 어차피 이게 있어요. 주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 근데 주식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어요. 주식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 무조건 다시 들어와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식을 어차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주식을 이 평생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평생 주식을 해야 될 때 나는 상승장에만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약간 그냥 횡보장에만 있을 거야. 나는 하락장에만 있을 거야. 그게 안 돼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야? 사계절을 다 겪어야 됩니다.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폭락장 다 겪어야 돼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그냥 뭐야? 겪어야 될 장입니다. 이러한 장이 주기적으로 몇 번씩 사이클로 와요.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또 6월 달에 지방 선거 끝나자마자 이 흐름이 오는 게 그래서 이게 진짜 역 같은 거죠. 그죠? 갖고 지금 뭐 정권 욕을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대통령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어쨌든 뭐 저도 사실상 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욕해서 뭐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야? 그냥 무조건 그냥 묵묵하게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다른 정권이 잡았어도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진짜 대단한 상승이 나왔겠냐고. 그죠? 그냥 한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 힘든, 그쵸? 굉장히 약간 저질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증시가 맞아요. 그쵸? 왜냐면 외국인의 매수에 따라서 혹은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조건 뭐야? 환율을 관리해야 돼요, 환율. 근데 환율을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이제 개인들이나 이 주식 시장 자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카지노 같은 도박판으로 만든 거, 그쵸? 그 레버리지를 도입을 해서 무슨 환율을 잡겠다. 애초에 이게 말이 되냐고, 그쵸? 저는 이런 게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푸념을 늘어놓은 거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동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버티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신용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무리하게 이제 막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면 안 되고, 항상 내가 현금으로만 매수하라는 게 이것 때문이야. 현금으로만 매수하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간이야, 시간. 개인 투자자가 기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밖에. 얘네들은 뭐 리밸런싱이다 뭐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펀드 자금도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수익 다 챙겨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일정 구간 실적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어쨌든 매수한 거를 뭐야? 매도를 무조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수익 내에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시간에 관련된 제약을 받는 거지. 개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야? 그래, 폭락해. 몰라, 그냥 버티지 뭐. 존버할래. 이게 가능한 게 개인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야? 현금으로만 매수를 해야 돼요. 현금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잡으면 안 돼요. 그쵸? 왜?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안 잡고 최대한 바닥에서 잡았어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고점에서 잡으면 이 하락폭이 얼마나 커? 이거를 추가 매수로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쵸? 왜? 고점에서 잡아서 이렇게까지 쫙 빠져. 그럼 마이너스 7, 80%거든. 마이너스 8, 90까지도 갔을 거예요, 어떤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답이 없다라는 거야. 상한가를 몇 번을 가야 이게 본전이 오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은 최대한 싸게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들 상승을 했을 때 항상 비중을 일부라도 챙기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절반 매도를 했던 거 고점에서 이게 가장 후회가 돼요. 절반이 아니라 전량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되고 그렇죠? 전량 매도를 꽤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량 매도든 절반 매도든 못한 종목들이 아쉬운 거고 그렇죠? 근데 대한강통신이 사실 그 고점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했었는데 5월 12일이었나? 그쵸? 28,500원인가? 그때 아마 매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상 원래 같았으면 이게 절반 매도거든. 그쵸? 근데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전량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쵸? 근데 다른 종목들도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전량 매도를 됐어야 했어. 절반이 아니라. 그쵸? 그리고 뭐 절반 매도도 안 때리는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매도를 때렸어야 됐고 이게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뻔히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뺄 거 알았는데 어떤 종목은 전량 매도하고 어떤 종목은 매도 안 하고 욕심 부리고 그쵸? 결과적으로 이 욕심이 화를 부린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오랜만에 깨달았고 이거를 제가 문재인 때 굉장히 깨달아서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계속 안 그러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권 때 잠깐 욕심 부린 게 이렇게 화가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버티는 수밖에 없고 일단은 뭐 멘탈이 많이 깨질 겁니다. 특히나 이 주식에 관련해서 이제 오래 경험을 한 사람도 멘탈이 깨지는데 이게 또 이제 구인이들 그쵸? 주식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멘탈이 깨지겠어. 잘 버티는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가는 올라와요. 그쵸? 갈 종목은 결국에 갑니다. 근데 결국에 가는 게 언제 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어디까지 빠졌다가 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냥 뭐 매도 사인 안 나간 것들은 잘들 갖고 있으시고 잘 버텨주시고 이 각각의 종목마다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 매수에 관련된 사인들은 하나씩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차 매수 제가 추가 매수를 딱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렇죠? 1차 매수 한 번, 2차 매수 한 번, 딱 두 번의 분할 매수만 때리는데 2차 매수까지 간 거는 이거 그냥 존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존버해야 되고 1차 매수 가고 2차 매수를 안 때렸던 그런 종목들은 2차 매수 아직 안 나간 종목들은 이제 조만간 7월 달 중에는 전체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뭐 하반기 내내 폭락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얘기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딱 이제 8월부터 본다. 그렇죠? 근데 이제 7월 달에 횡보를 했을 때 이제 8월의 상승 그걸 노린 건데 7월 달에 폭락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뭐 이제 8월 달에 이제 바로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지 아니면 횡보가 나올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월이 아직 중순은 안 왔어요. 그렇죠? 7월 중순까지 아니면 뭐 혹은 이번 주까지 이제 폭락을 하다가 당장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횡보하는 그러한 장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7월 자체가 하락이 멈추고 어쨌든 간에 뭐 조금 이제 하락이 조금 진정되는 이제 그러한 달을 노렸는데 7월에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순부터라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일단 풀이장에서 빠진 거는 그 트럼프가 또 떠들어서 그러는 건데 이 새끼는 진짜 이 계속 이제 아시죠? 그쵸? 이제 비트코인으로 조작해서 코인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챙겼고 내가 봤을 때 주식으로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겼을 거예요. 그죠? 대통령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재산 뿌리는 게 목적인 놈입니다. 이거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이것도 욕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어쨌든 욕하는 게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잘 버텨볼게요. 잘 버텨보고 일단은 뭐 7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어차피 7월달에 반등 나올 거 다들 기대 안 했잖아. 내가 그거는 뭐 7월달에 반등 바로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근데 이제 횡보가 나와야 되는 장세에서 아직 횡보가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쨌든간에 뭐 7월달이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와, 그죠? 내일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뭐 어느 정도 다음 주부터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횡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하기는 이르고 일단은 뭐 7월 중순까지는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개별 종목들 브리핑을 드릴 건데 지금은 특이사항이 없어. 특이사항은 시장이 있는 거죠. 시장이 지금 종목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어요. 종목에 대한 특이사항이 아니라 지금 전부 다 시장에 대한 특이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의 이 폭락이 일단 멈춰야겠죠. 그렇죠? 그 멈추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개별 종목들이 다시 제 갈 길을 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 제가 개별 종목에 관련된 브리핑 전체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은 개별 종목에 관련된 브리핑이 의미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워낙 빠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관망을 해야 되는 버텨야 되는 그러한 장세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 종목별로 혹시 내가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때려볼 만하냐 그러한 종목들이 있으면 그러한 종목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 체크하면서 종목 하나하나 개별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GNC 에너지나 이제 그러한 종목들 몇 개 제가 종목들 새로운 거 찍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독자가 종목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어디 가격에서 이제 어디 정도 구간에서 진행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 종목에 관련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 시장으로 빠지는 건 똑같아. 근데 그 시장으로 빠지는데 개별적인 리스크가 있냐 없냐 그거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거를 보고 우리가 잘라야 될지 추가 매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고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010-9574-1968 이쪽으로 이제 원하는 종목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왕이면 평단가도 알려주시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하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장 자체가 이제 풀이장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내일장을 보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한국 증시 진짜 너무 많이 빠진다. 그쵸? 이래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봐. 그쵸? 어쨌든 간에 뭐 미국 주식을 이제 찍는 거를 이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형태가 존나 어려워요 진짜. 어쨌든 간에 이제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또 근데 미국 주식을 또 잘 못하거든. 또 내가 뭐 일단은 뭐 미국 주식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고러한 부분들도 저 뭐 미국 주식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러한 부분들도 보내주시고 일단은 이제 지금 미국 주식을 찍을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주식 갖고 있는 것들 어느 정도 다 이제 수익권으로 정리가 돼야 그때서야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찍는 거지. 지금 미국 주식 찍는 거는 내가 한국 주식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내가 미국 주식 찍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 하락폭이 세게 나왔는데 반등이 세게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구독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약간 한국 주식 반, 미국 주식 반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일단은 올해 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개인적으로 한 10월? 그쵸? 일단은 뭐 한 9월에서 한 11월? 이 정도가 조금 유력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저는 이제 11월 자체를, 이제 11월 이후를 트럼프 이 중간선거잖아요. 그쵸? 저는 중간선거도 또 하나 이 민주당의 지방선거만큼이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 최고점을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 하락이 세게 나왔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러한 시점을 일단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이게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예단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빠질 만큼은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들 버텨주시고 일단 뭐 시장이든 종목이든 특이사항이 나오면은 제가 계속 중간중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